오늘 소개할 기업은 J컨텐트리입니다. J컨텐트리의 사업 부분은 크게 방송과 영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송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드라마 제작이 주요 사업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극장업과 영화 제작이 주요 사업입니다. 주요 제품의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송에서 드라마 제작이 약 78%로 주요 매출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드라마 제작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마 제작의 핵심 자회사는 JTBC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현재는 스튜디오 룰루랄라 중앙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 JTBC 스튜디오 산하에 다양한 레이블들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제작사를 블랙홀처럼 흡수하여서 현재 연간 30편에 달하는 드라마 제작이 가능한 종합 스튜디오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1년에 프리-IPO를 통해 4천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팩트들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21년에 프리-IPO를 통해서 왜 4천억 원을 조달했는지, 또한 종합 스튜디오 체계를 만들어 마블처럼 연간 3, 40편의 제작 능력을 왜 확보하려고 하는지, 캡티브 채널은 JTBC 향 편성을 의미합니다. 캡티브 채널을 보유하고 종합 스튜디오 체계를 갖춘 스튜디오 드래곤을 왜 따라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J컨텐트리는 J컨텐트리 스튜디오와 JTBC 스튜디오는 합병을 통해 드라마, 기획, 투자, 제작, 유통을 일관화했습니다. 왜 합병하여서 이렇게 일관화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앞선 4천억의 자금을 통해서 제작사를 인수하였고, 또한 글로벌 콘텐츠 포함 시 연간 35편의 컨텐츠를 공개하는 것이 목표일 정도로 공격적인 M&A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TBC는 작년에 프리-IPO를 통해서 텐센트 등으로부터 약 4천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TBC 스튜디오 산하에 보유한 레이블을 보시면 드라마하우스, 부부의 세계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20년에 취득하였고요. 하우픽처스 19년도에, MPO 엔터테인먼트 19년도에, BA 엔터테인먼트 19년도에, 퍼펙트 스톰 필름 19년도에, 스튜디오 버드 20년도에, 엔솔로지 스튜디오 21년도에, 필름몬스터 19년도에. 필름몬스터는 지금 우리 학교는으로도 엄청 유명한 지금 제작사입니다. 스튜디오 피닉스 21년도, 컨텐츠 지음 19년도,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21년도, 프로덕션 H 21년도. 클라이맥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DP, 그 다음에 지옥으로 아주 유명한 드라마 레이블입니다. 자, 보시면은 JTBC 스튜디오 산하에 다양한 제작사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JTBC 스튜디오가 드라마 제작의 핵심 자회사입니다. 그렇기에 JTBC 스튜디오를 통하여서 드라마 제작 역량을 일관화하였고, 또한 이 종합 스튜디오 제작사로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향후 JTBC 스튜디오가 지금 OTT 경쟁이 심한 시대에 핵심 자회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필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J컨텐트리 100% 자회사로서 빠져있긴 하지만은 나머지 대부분의 제작사들이 JTBC 스튜디오 산하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드라마 제작 역량을 완벽하게 일관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윕이라는 미국 콘텐츠 제작사로서 토네이도 엔터프라이즈가 지분 80%를 보유한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1338억에 양수함으로 인해서 아시아 태평양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작 역량을 갖춘 제작사로서 지금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국 드라마든지 영화 같은 제작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사업 부분은 방송, 영화 부분이 있고 이런 다양한 산하 자회사가 있습니다. J컨텐트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스튜디오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국내 유력 중소형 제작사를 블랙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지분 구조를 보시면 J컨텐트리가 JTBC 스튜디오를 54.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JTBC가 JTBC 스튜디오 지분을 5.6%, 그리고 작년에 프리-IPO를 통해서 텐센트가 10%의 지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드라마 제작사의 역량은 JTBC 스튜디오로 지금 일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필름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J컨텐트리 지분 100% 가지고 있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J컨텐트리 산하의 드라마 제작 역량은 대부분 JTBC 스튜디오로 일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노는 넷플릭스에서 10주간 1위를 한 엄청난 작품입니다. 드라마 하우스에서는 부부의 세계,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컨텐츠 지음에서는 이태원 클라스, 올해 화제작이죠. 종이의 집, 안나라, 주마나라라는 웹툰 기반의 드라마 제작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은 모두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또한 프로덕션 H에서는 모범 가족이 기대작이고요. 클라이맥스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 자회사죠. 중요 자회사 DP, 지옥, 올해는 콘트리트 유토피아와 지옥2가 제작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드라마 제작 캐파 예측치를 보시면 지리산으로 유명한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제작사겠죠. 중소형 제작사는 보통 5편, 6편 정도죠. 그래서 1년에 연간 5편 정도. 초록뱀은 작년에 1000억 상당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올해는 6편에서 10편가량의 제작이 가능하고, 텐트폴 같은 경우에도 약 2-3편 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자본력을 어느 정도 보충하였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CJ ENM의 대표적인 자회사로서 연간 32편 이상의 드라마 제작 능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그런데 J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공격적 M&A와 그 자회사의 프리-IPO를 통해서 연간 35편 이상의 제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라마는 25편, 영화는 5편 이상, 글로벌, 아까 위입을 인수했다고 말씀드렸죠. 위입을 통해서 글로벌 5편 이상 제작이 가능해서 연간 35편 이상의 제작이 가능한 종합 스튜디오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컨텐트리 드라마의 제작 캐파 추이를 보시면 작년에 14편 정도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35편 이상 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수라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넘어선 국내 1위의 종합 스튜디오 제작사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2022년 올해 예상치로는 캡티브 향이 15편입니다. 캡티브라는 것은 JTBC 향이 15편, 비캡티브라는 것은 넷플릭스,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같은 채널에 작품이 공급 제작될 것이 아마 지금 20편 이상이 제작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이미 3편은 이미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대비
100%의 제작 캐파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년도에 JTBC양 편성을 보시면은 JTBC양 편성이 이 캡티브죠. 캡티브양 편성이 15편, 그 다음에 넷플릭스, 티빙 같은 OTT향이 8편 이상, 기타 10편 이상 추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제작 수는 35편, 그 중에서 드라마 제작 수는 24편, 그 중에서 JTBC 캡티브향 편성은 15편이 됩니다. 이처럼 JTBC 같은 캡티브향도 작년 14편에서 15편으로 한 편 늘어나고, 또한 캡티브향도 지속적으로 해마다 한 편씩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 수도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그와 함께 총 제작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21년 대비 22년을 보시면은 21년 대비 22년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퀸덤 점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M&A를 통한 중소형 제작사를 흡수해서 제작 편수를 늘려 종합 스튜디오사로 거듭난 것은 향후 커질 마켓 대비 시장 중요 공급자로서 위치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향후 커지는 시장의 마켓을 더욱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드라마 제작사들이 요즘 워낙 몸값이 귀하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제작 편수당 가격이 약 1130억 원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4편을 편성했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작 편수당 시가총액이 1130억 원 곱해줬죠. 곱하니까 2조 7천억 원이라는 시가총액이 나오는 것처럼 J컨텐트리가 22년 올해 제작 가능한 편수가 35편 곱하기 편수당 시가총액을 약 1000억 정도의 값어치를 주죠. 값어치 주니까 이 드라마 영화 제작의 값어치만 해도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높아진 드라마 제작사의 위상을 봤을 때 이처럼 많은 편수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 거기에다가 텐트폴을 다수 제작할 수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더 값어치를 높게 쳐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J컨텐트리에 투자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방송 시장의 규모는 한국 대비 약 10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OTT들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공략하기 위해서 주요 이 방송 거점을 한국으로 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제작 역량도 높을 뿐더러 제작비도 아직 여전히 싸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한국과 미국 드라마 제작비 차이를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왕자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한 회당 제작비가 약 180억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제작비 수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텐트폴 작품이라고 하죠. 대형 작품 같은 경우에는 킹덤, 오징어 게임, 미스터 선샤인도 아직 3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높아진 제작 역량과 위상을 발휘했을 때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제작비가 30억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는 제작사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드라마 제작 규모가 증가하게 되고, 드라마 리쿰률이라는 것은 제작비 대비 회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규모가 증가하면 리쿰률도 자연스럽게 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드라마의 리쿰률이 120%라 하면은 120억 원의 수익이고 120억 원이 받게 되고 20억의 수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규모가 커져서 약 1000억의 제작이 된다고 하면은 리쿰률을 120% 똑같이 줬을 때도 1200억, 200억의 수익이 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작 규모의 증가는 리쿰률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곧 텐트폴 제작 편수,
대작들이 크게 남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텐트폴 제작할 수 있는 대형 스튜디오가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J-컨텐트리와 같은 종합 대형 스튜디오가 향후 더 큰 수혜를 누릴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25년까지 방송 부분 매출도 해마다 2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자, 이처럼 시장이 아까 커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투자 금액만 봐도 이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21년도에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약 5,500억 정도를 투자했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22년도에는 1조 원 투자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거의 2배죠. 그만큼 한국 드라마 제작사 역량이 크고 글로벌 OTT들이 한국에서 제작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제작해서 아시아 태평양 시장을 이렇게 확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국으로 앞으로 글로벌 OTT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또한 넷플릭스 아까 말씀드렸고요. 디즈니도 금액은 미공개했지만은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총 7편 공개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한국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 TV도 마찬가지로 한국 투자가 증가할 것이고 국내 토종 OTT인 티빙, KT, 웨이브, CJ ENM 등도 지속적으로 투자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한국 드라마 제작 시장 자체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게 처음에 시장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시장이 점점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터리사들이 최근에 IPO 해가지고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죠. 자, 시장이 커질 때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투자하는 것은 향후에 주요 공급자로서 자리를 확보하기 때문에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컨텐트리도 프리-IPO를 통해서 약 4천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공격적으로 M&A를 시도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 정도가 한 30% 먹었다고 하면은 시장이 커졌기 때문에 똑같이 30%를 먹더라도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은 똑같이 30%를 먹더라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 이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글로벌 OTT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드라마 제작은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국 K 콘텐츠라죠. K 컨텐츠의 힘이 엄청나게 지금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OTT와의 협상력도 높아지고 향후 수익 구조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존에는 이제 넷플릭스와 보통 협업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이제 디즈니도 올해부터 빠르게 국내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기 위해서 발빠른 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디즈니 오리지널이 7편 이상 제작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J-컨텐트리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구작 판매를 통해서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은 또한 신작 판매를 통해서도 또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2년 초에 성사될 예정이지만은 이러한 글로벌 OTT와의 협업을 통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줘서 컨텐츠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제작비가 이렇게 100이라고 있으면은 방송사 매출이나 PPL 등으로서 겨우 제작비를 메꾸는 구조였는데, 그리고 이제 판권을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유지하는 구조였는데, 넷플릭스 같은 이제 글로벌 OTT가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의 안전마진을 무조건 얹어주고 시작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그 드라마 제작사들이 드라마 제작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작사들이 자체 IP를 가지고 이제 편성해서 약 40%에서 60%의 리쿱이 되고 PPL로 다시 10에서 20% 리쿱이 되고 국내 판매로 또다시 리쿱이 되고 넷플릭스 판매에서 리쿱이 돼서 이런 식으로 마진이 좋아지는 이 제작 BM으로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더킹 같은 경우만 해도 넷플릭스의 유리한 리쿱률로 선판매되면서 약 34% 이상의 마진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드라마 제작사들의 높아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판매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형 제작사 위주로 더욱더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전에는 J컨텐츠를 해서 드라마를 만든다고 해도 팔 수 있는 데가 방송 3사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사가 갑이고 제작사는 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의 다양한 OTT들이 이제 경쟁하기 심화되면서 판매처가 매우 더 갖게 됐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카카오 TV, 티빙, 쿠팡 플레이, 웨이브, 조만간 HBO도 이제 국내에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HBO, 그다음에 애플 TV도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채널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사가 오히려 지금 더 갑인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판매처 다각화가 된 이러한 시장 환경의 변화 또한 J컨텐츠리 투자의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콘텐츠가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주요 가장 많이 파는 거죠. 디즈니향으로서 이제 판매되면서 신작 판매 리쿱률 앞에서 말씀드렸죠. 판매 제작비 대비 회수율 상승이 주요 투자 포인트였다면은 이제는 구작까지 판매함으로 인해서 수익이 더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컨텐츠 같은 경우에 드라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제작이 완료되면은 이 작품 자체가 하나의 무형자산으로 잡힙니다. 무형자산으로 잡혀서 일정 기간 동안 상각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비를 제외한 수익이 수익으로 잡히고 이 제작비는 약 3, 4년에 걸쳐서 상각되는 구조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년이 지난 후 상각이 끝난 다음 구작을 다시 판매하게 되면은 더 이상 상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작뿐만 아니라 구작 판매로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 올 초에 했었던 시지프스도 최소 25% 이상의 마진을 확보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처럼 리쿱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지프스 같은 경우에는 텐트폴 작품입니다. 텐트폴 작품이 더 큰 수익을 안겨주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트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대형 제작사 J컨텐츠리가 더 큰 값어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BM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작사가 을이었다면 이제는 갑으로 바뀐 이 BM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제작사가 방송국에 돈을 100% 받아서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제작사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제작사가 자본 확충을 통해서 자체 자본으로 드라마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IP를 보유하게 되고 이 보유한 IP를 방송사나 OTT의 판권으로 판매를 통해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제작사는 여전히 I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원소스 멀티유스의 전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BM의 변화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본 보유 여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 확충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JTBC가 작년에 프리 IPO로
4천억을 확보한 것은 아주 선제적 조치로서 좋은 그 사업 감각을 지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프리-IPO와 통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J컨텐트리는 지난해에만 투자 활동으로 약 3천억 원 이상에 육박하는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드라마 제작사를 그 M&A 한 것은 영업권 상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약 3천억 원에서 얼마 정도까지 영업권을 상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3에서 4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상각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각은 프리-IPO로 확보한 자금으로서 이미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요 밑에 보시면은 대규모 투자로 인해 향후 영업권 상각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영업권은 자산의 이전 대가에서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 가치를 제한 부분을 의미한다. 영업권이 플러스일 경우 그만큼 사업 가치를 높게 평가 웃돈을 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작년에 M&A를 통해서 인수한 그 업체들에 대한 영업권을 향후 3, 4년간 상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데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지만은 이 영업이익이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비타를 다른 사업 부분에서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영업권 상각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돈이 빠져나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향해서는 에비타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프리-IPO를 통해서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이렇게 대규모 인수를 한 그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에비타를 활용하거나 이제 현금 흐름을 잘 관찰하는 것이 향후 투자의 중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J컨텐트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차입금 규모를 늘려왔고 차입금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투자를 단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21년까지 차입을 늘리거나 프리-IPO를 하거나 유증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현금 흐름이 좋아져야 됩니다.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 자금 확보를 사용해서 투자한 것에 결실을 잘 맺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FNC 가이드에 의하면은 아마 올해부터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측은 되어집니다만 실질적으로 좋은 현금 흐름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관측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투자한 인수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권 상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영업이익이 좋아지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 이전에 실질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 현금이 지속적으로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하나의 더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차입이라든지 유증을 많이 했었죠. 2018년도에 1600억 유증을 했었고 작년에 JTBC 스튜디오란 자회사를 통해서 4천억 원의 프리-IPO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향후 현금 흐름을 잘 관측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하나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 판권 상각 기간을 바꾼 것입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드라마 제작이 끝나면 이것은 무형자산, 즉 판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3, 4년에 걸쳐서 상각이 이루어지는데 OTT 동시 방영작에 한해서 이 상각 기간을 18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해서 실적 괴리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 삼각 효과로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나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연말로 갈수록 판권 상각에 추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것이 있었는데,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것은 향후 그 영업활동, 영업이익이 좋아지거나 이런 그 재무적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한 걸로 좋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드라마 제작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이 회사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사업 부분이고, 이전에 핵심 사업 부분이었던 메가박스는 실질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했었습니다. 해마다 꾸준하게 현금을 창출했었기 때문에 이 메가박스가 중요 자회사였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극장 이제 관객 수가 줄면서 이제 아주 사업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약 1,300억대에 있던 이제 부채 비율이, 차입 비율이 2019년까지 성수동 4억을 건립하면서 부채 비율이 늘어났었는데, 22년도에 코로나로 지금 차입금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6천억 이상. 20년도에는 6,500억 원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봐서 메가박스의 재무 구조가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도에 한번 매각을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이 되지 않았었고, 예전에 IPO를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IPO도 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박스가 향후 정상화되는지가 사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시면은 중앙 멀티플렉스를 매도했다고 했는데요. 기존에 메가박스가 가지고 있던 중앙 멀티플렉스 지분을 중앙 프라퍼티에 매각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메가박스의 재무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메가박스의 재무 구조 개선이 향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예전에 메가박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캐시카우라고 말씀드렸었죠.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370억, 316억, 250억, 260억, 380억 이었던 것이 20년도에 마이너스 600억, 680억, 그 다음에 21년 3분기까지 53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년 동안 약 1000억 이상 마이너스가 손실이 났었죠.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향후 메가박스 정상화, 사실 이거는 특별히 분석할 부분은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정상화되어서 실질적으로 관객 수가 늘어나면은 자연스럽게 정상화가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금 벌어들인 수익으로 인해서 그 재무적 안정성이 좋아지게 된다면 기존에 좋은 드라마 사업부와 극장 사업부가 동시에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아마 그 제2 컨텐츠에는 더 좋은 좋게 될 거라고 이제 예측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메가박스의 이 정상화, 이것이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극장 부분은 올해부터는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지는데요. 이런 식으로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제2 컨텐츠리는 드라마와 이제 극장 사업부 두 가지 모두 다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회사 자체가 퀸텀 점프하는 형국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20년, 21년 동안 구조조정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약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고정비가 매우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동안 극장 관람료, ATP라고 합니다. 극장 관람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했고, 이제 극장 내 취식도 가능했기 때문에 F&B 매출도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정비는 감소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극장 관람료도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관객 수가 늘어나서 어느 정도만 정상화된다면 기존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20년, 21년 동안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
사업 이익 요건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 사업부, 이게 핵심이죠. 핵심. 그리고 극장의 정상화, 이 두 가지가 모두 22년도에 좋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고려해 보시고 제 컨텐트리 투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